박미영, 71세. 한때 대학 도서관 사서였던 여자. 30세에 결혼했을 때 그녀는 사직서를 냈다. 남편 이강호는 중형 제조업체의 현장 관리자였다. 남편이 명령하지 않았다. 다만 넌 집에 있는 게 편해라는 한 문장을 반복했다. 10년, 20년, 40년을 반복했다. 그 말은 애정처럼 들렸고 미영은 그것이 책임이라 여겼다. 책 정리하던 손을 거두고 밥 짓는 손으로 바꿨다. 세탁기를 돌렸다. 청소를 했다. 아이 둘을 키웠다. 남편의 셔츠를 다렸다. 모든 것이 당연했고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남편의 영수증 더미를 정리하다가 작은 수표 한 장을 발견했다. 여행사 영수증. 날짜는 지난 주말. 금액은 62만 원. 출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출장지는 강원도 펜션이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물었다. 남편은 웃음으로 대답했다. 넌 신경 쓸 일 아니다. 그 한마디였다. 40년을 담아낸 침묵이 한순간에 깨졌다. 미영의 몸 안에서 뭔가 바뀌었다. 그것을 분노라 부르기엔 너무 차갑고 슬픔이라 부르기엔 너무 단단했다. 그것은 결심이었다. 이혼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찾았다. 법정에 섰다. 아이들은 엄마 나이가라며 손을 잡지 말라고 했다. 자식들마저 그녀의 결심을 낡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미영은 떨렸던 손을 거두지 않았다. 법정에서의 합의는 명확했다. 1억 2천만 원. 40년의 공동생활이, 아이 셋을 낳고 키운 세월이, 다림질한 셔츠 수천 장이 그 숫자로 환산되었다. 그 돈으로 작은 원룸 계약금이 되었다. 그날 밤 미영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종이 상자 안에는 기념주와 한 장이 있었다.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1980년의 화폐. 40년을 그 상자 속에서만 살았던 것. 미영은 그것을 손에 쥐었다. 처음으로 그것은 자신의 것이었다. 첫 아침이었다. 미영은 혼자인 원룸에서 눈을 떴다. 햇빛이 작은 창을 통해 들어왔다. 아무도 깨울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것이 자유였다. 커피를 마셨다. 자신의 취향대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았다.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을 재지 않았다. 아이들의 숟가락을 놓지 않았다. 모든 선택이 자신의 것이었다. 세탁기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도, 밤 10시에 자는 것도, 아침에 산책을 나가는 것도 신기했다. 사소한 것들이 기쁨이 되었다. 그것은 2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봉투들이 도착했다. 첫 번째 월세 청구서 45만 원. 두 번째 관리비 및 공과금 25만 원. 세 번째 건강보험료 4만 원. 네 번째 휴대폰비 6만 원. 다섯 번째 의료비 12만 원. 계산기를 집었다. 45, 25, 4, 62, 92만 원.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은 48만 원. 92만 원을 내야 하고 48만 원만 들어온다. 44만 원이 부족했다. 밥은? 반찬은? 휴지? 세제? 옷이 낡아서 바꾸려면?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면? 미영은 봉투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자유는 더 이상 신기하지 않았다. 자유는 값이 있었다. 비싼 값이었다. 그녀는 은행에 갔다. 재테크 상담원은 안정적인 상품들을 권했다. 정기예금, 적금, 채권. 모두 이율은 연 23% 정도였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다. 친구 문자가 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더라. 미영은 그 문장을 읽고 폰을 내려놨다. 친구는 맞았다.
자유는 40년을 묵혀두었던 기념주화의 가치도, 예금 통장의 숫자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드러내놨다. 자유 앞에서는 누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미영은 창밖을 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생각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절박함이 그녀를 깨웠다. 동사무소의 게시판,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모집. 미영은 그곳에 이름을 올렸다. 구직 시장은 냉정했다. 편의점은 최소 65세라 했고, 마트는 심사를 거쳤다가 연락이 없었다. 경비는 체력 테스트에서 떨어졌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절의 이유였다. 새벽 6시. 거리는 저교했다. 미영은 빗자루를 들었다. 주택가 골목을 청소했다. 담배꽁초, 떨어진 잎사귀, 밤사이 쌓인 먼지. 그녀의 손은 움직였다. 실수령 38만 원. 월주 4일 하루 4시간. 처음 일주일은 고단했다. 허리가 아팠다. 발목이 부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미영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71세 여자, 빗자루. 그 조합이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느껴졌다. 모멸감이 있었다. 하지만 2주 후 변화가 생겼다. 동료들과의 대화였다. 같은 공공근로 반에 모인 6명의 노인들. 그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 남편을 잃은 사람, 아이들과 연이 끊긴 사람, 평생 직업을 잃은 사람. 아침 6시 반 어둠 속에서 빗자루질을 하며 나누는 말들. 그것은 치료였다. 그중 한 명이 있었다. 박정원. 72세 남자. 정원은 다정했다. 무거운 짐을 들 때는 챙겨주었고 점심때 자신의 김밥을 반을 나눠줬다. 걷다가 휘청거릴 때는 팔을 잡아줬다. 고마워하는 미영에게 정원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신뢰는 천천히 쌓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은 투자 얘기를 꺼냈다. 박 선생님, 이 정도 월급으로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영의 귀가 반응했다. 월 4%면 어떨까요? 안전하고 정확하고 매달 들어와요. 정원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투자라는 단어도 안정이라는 말도. 그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 숫자를 보여줬다. 1천만 원을 넣으면 매달 40만 원. 미영의 월급 부족분을 정확히 채울 수 있었다. 미영은 정원을 본다. 그의 얼굴엔 선의가 가득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 기념주화를 생각했다. 40년을 상자 속에 묵어둔 그것. 이제 그것이 쓸모를 가져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네, 정원님. 믿겠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다. 500만 원. 한 달 후 정원이 약속한 대로 2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미영은 그 돈을 보며 눈물이 났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게 신기했다. 신뢰가 깊어졌다. 두 번째 달 미영은 1천만 원을 냈다. 정원은 기꺼이 받았다. 이 정도면 당신 월급 문제는 해결되시겠네요. 그렇게 되었다. 매달 40만 원이 들어왔다. 부족한 44만 원까지는 아니었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였다. 그것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네 번째 달 정원이 공공근로에 나오지 않았다. 미영은 물었다. 혹시 아프신 거 아니세요? 다른 동료가 답했다. 어제 정원이 경찰에 잡혀갔대. 경찰서. 미영은 전화를 했다. 확인하고 싶었다. 뭔가 실수가 있는 거겠지. 경찰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박정원은 사기 전력자입니다. 현재 다중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포기 압박금 사기, 유사 운용 사기, 노인 대상, 피해자는 20명 이상. 미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통장을 확인했다. 남은 돈은 200만 원. 1천만 원 중 800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미영은 바닥에 앉았다. 분노보다 공허함이 들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밥을 먹지 못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내가 왜 믿었지? 반복되는 자책.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책도 멈췄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긴 한숨이었다. 그리고 깨달음이 왔다. 진짜 적은 누구인가? 남편이 아니었다. 정원이 아니었다. 사회도 나이도 빈곤도 아니었다. 진짜 적은 준비되지 않은 자신이었다. 40년을 누군가의 보호 아래 살아온 여자. 그 여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다. 사기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질문하지 못했다. 의심하지 못했다. 오직 좋은 사람이라는 말 앞에서만 무방비였다. 미영은 서랍을 열었다. 기념주화를 꺼냈다. 그것을 병원비로 내렸다. 허리 통증 때문이었다. 새벽 청소로 인한 디스크.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71세 박미영의 얼굴을 봤다. 주름지고 상처난 얼굴. 하지만 거기 눈동자는 살아있었다. 알았다. 이제 준비해야겠네. 마을의 작은 공방. 간판은 오래됐고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손수건과 에코백을 만드는 곳. 미영은 그 문을 두드렸다. 바느질 배울 수 있을까요? 주인은 60대 여자였다. 미영의 나이를 묻지 않았다. 그냥 좋아라고 했다. 첫 수업은 손 떨렸다. 바느질은 40년 전이었다. 그때는 아이들의 교복을 수선하며 배웠다. 이제는 그것을 되찾아야 했다. 가늘고 긴 손가락들. 대학 도서관 사서 시절 책장에 라벨을 붙이던 그 손. 그 손이 바늘을 들었다. 처음 두 줄은 못 봤다. 스티치가 울퉁불퉁했다. 만든 손수건은 팔리지 않았다. 주인도 조용했다. 미영은 계속했다. 3주 후 변화가 생겼다. 손가락이 기억했다. 선이 곧아졌다. 만든 손수건에 그녀는 작은 금실로 초를 놨다. 봉제선도 정교해졌다. 마침내 주인이 웃었다. 이거 팔 수 있겠는데? 마을 장터. 주말마다 열리는 작은 시장. 미영의 손수건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파스텔 색상, 작은 자수, 세세한 바느질. 처음 주말에 3개가 팔렸다. 두 번째는 7개. 세 번째는 12개. 월 실수령 23만 원. 공공근로 38만 원과 합쳐지면 61만 원. 여전히 부족했지만 이제 그것은 다른 의미였다. 그 돈은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기를 당한 8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을 종결했다. 정원은 1년 징역을 받았다. 미영은 피해자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더 받았다. 피를 짜낸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돈을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대신 공방으로 갔다. 손수건을 만들고 장터에 내놓고 팔렸을 때의 작은 기쁨을 느꼈다. 잘 샀어요, 예뻐요라는 말들. 그것이 돈보다 컸다. 이웃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공방의 여주인은 미영을 손 좋은 선생님이라 불렀다. 장터의 단골들은 미영 언니 손수건을 찾았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둘째는 여전히 엄마가 왜 이러세요라는 톤으로 전화했다. 첫째는 연락을 끊었다. 막내는 물어봤다. 엄마 힘들지? 힘들기도 하지. 근데 괜찮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전부였다. 71세 박미영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었다. 그녀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여자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공근로로 거리를 청소하고
오후에 공방에서 바늘과 실로 무언가를 만드는 여자였다. 자유는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다. 기념주화는 더 이상 서랍에 없었다. 그것은 병원비가 되었고 한 번의 값진 교훈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공방의 여주인이 제안했다. 미영아, 나 가게 문 닫으려고 해. 너 인수할래? 미영은 웃었다. 한참을 웃었다. 그건 못할 것 같은데요. 해.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던 밤 미영은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71세 박미영의 눈동자는 밝았다.